파주시 발전국장님의 인사말씀과 도시개발과장님의 경과보고가 있겠으며 파주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에 대한 설명 후 지정 토론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 예정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입니다. 먼저 오늘 그 최종원 시장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인사 말씀을 했는데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오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파주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많은 시민들을 모시고 진행하여 하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중에 모이는 행사는 자제를 해야 하기에 소규모로 진행을 하면서 유튜브의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가운데 오늘 공청회 준비를 위하여 애써오신 좌장의 박강용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자님들과 바쁘신 중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간 파주시는 LG 디스플레이와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눈부신 도시로의 성장과 자족 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번에 수립되는 파주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잘 아시겠지만 파주시 경관자원 및 환경조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큰 틀을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그간 파주시는 도시개발로 인해 경관자원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한편 일부에서는 주변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인식 아래 파주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경관자원 및 공공디자인의 기초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계획안으로 파주시만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아름답고 매력있는 쾌적한 파주를 만들어 보다 살기 좋은 고장, 보다 찾고 싶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디딤돌이 되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번 공청회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고 많은 의견을 주시면 계획안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경관계획은 2014년도에 이미 재수립된 2014년도에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그 경관법상 5년 주기로 재정비를 하는 어떤 법정 계획에 의해서 재정비가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따라서 2014년도 이후에 5년 동안에 그 파주시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파주시는 기존 그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에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로 시정의 어떤 비전들이 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평화라는 키워드는 그 좀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적인 키워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파주 경관계획에서 고민했던 부분은 그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중생활권에 대한 부분이 상하구조의 문산 중생활권, 금촌, 교화 중생활권으로 형성이 되었던 반면에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문산 중생활권, 금촌조리 중생활권, 그리고 운정교화 중생활권으로 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정교화 중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통일 관광 특구랄지 이러한 부분들이 그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적절하게 반영이 되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파주시 주요 사업의 재설정입니다. 파주시 주요 사업으로는 현재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또 경관계획에서 경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는데요. 특히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 계획에 대한 것들을 주요 이슈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시개발 방향의 변화입니다.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상을 보면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세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통일경제특구와 통일관광특구가 파주시에서 앞으로 나가야 될 비전의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도시재생사업 추진 후보 지역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성, 법원, 파주 도시지역, 그리고 광산 도시지역을 포함해서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것들이 지금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고요. 특히 또 하나의 주안점으로는 그 파주시 그 도로와 철도망들이 앞으로 2021년부터 계속해서 신규로 설치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 평화고속화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그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등의 도로 철도 경관들이 신규로 설치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경관기본계획 내 주요 입지로의 설정입니다. 특히 파주시는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경기도 경관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첫 번째 수변축 계획으로 한강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강과 임진강이 섞여 있는 그런 수변 경관들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어떤 도로축 계획으로는 1번 국도가 경기도 기본 계획상에서도 주요 축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1번 국도는 통일로라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추후에 어떤 북한의 어떤 도로들과 아주 연결이 밀접한 그런 국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 경관 계획상에 경의선까지 같이 포함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국토 및 도시 계획 흐름의 변화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보면은 현재 그 이제 DMZ에 대한 것들과 1번 국도, 그리고 경의선 주요역들이 앞으로 유라시아를 연결을 해주는 어떤 도로축으로서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파주시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시민의 관심이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와 시민 인터뷰들을 각 공무원들 191명 그리고 일반인들 467명으로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 조사를 실시를 하였고요. 많은 분들의 어떤 생각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경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개발에 따른 새로운 도시 문제 발생입니다. 파주시는 운정 신도시를 비롯해서 새로운 신도시들이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고 따라서 주요 신시가지 특히 그것들로 인해서 주요한 이슈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주요 신시가지 경관의 공사가림막이라던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무질서한 이미지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 점들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주요 산업단지로 해서 어떤 차폐된 이미지들도 형성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 유형별 주요 문제입니다. 경관 유형별 주요 문제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그 경관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유형을 재분류를 하였고요. 특히 주안점으로 봐야 되는 것들은 도시 기반 시설 경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주요한 도로들이 새로 신규 설치가 된다라는 점들이 주요 이슈 사항으로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어떤 이슈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경관 수립이 되도록 고민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키워드들을 도출을 했고 2030 파주시 경관계획의 미래상은 한반도의 숨결 한결 파주로 설정하였습니다. 한반도의 숨결 한결 파주는 저희의 그 파주 경관 기본 방향으로 어메니티 경관과 그리고 아이덴티티 경관을 만드는 것을 주요 기본 방향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4대 목표 숨통 있는 파주, 숨결이 깃든 파주, 연결하는 파주, 물결치는 파주가 될 수 있는 경관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그 8대 추진 전략으로는 그 경관 불균형 최소화, 개방감 있는 경관 요소 정립 을 시작으로 해서 산업 예술 문화 특화 가로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구조의 어떤 재설정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파주시 기본 계획 2020년도를 목표로 했던 그 경관 기본 계획은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상의 중생활 건들을 반영을 해서 4가지의 권역으로 설정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주시 경관계획 2030 도시기본계획의 설정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권역이 5권역으로 설정이 변경된 것들을 저희가 변경 내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추가가 되었고요. 어떤 경관 권역의 경계들이 조정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관 권역으로는 DMZ 경관 권역과 적성법원, 문산파주, 교화 탄양 경관 권역, 그리고 금촌조리 경관 권역에 대해서 5권역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그 금촌조리 경관권역을 대표로 말씀을 드리면 금촌조리 경관권역에는 3가지의 그 미군 반환 공여구역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금촌조리에서도 주요 이슈 사항이고 파주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도시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활용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촌조리 경관권역의 어떤 그 미군 반환 공여지들을 살펴보면 캠프 하우즈, 캠프 에드워즈, 그 캠프 스웬턴 등의 어떤 미군 반환 공여지의 어떤 현황들을 볼 수가 있고요. 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 방향들을 살펴보면은 교육시설을 만들다던가 아니면 대공원으로 만드는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어떤 주요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경관 내용으로는 오픈 스페이스를 강조한 공원 조성이라 할지 아니면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 지침들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축입니다. 그 경관축은 명칭을 변경하였고 유형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그 파주시 기본경관계획상에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도시 개발 주축을 파주시 경관계획에서도 그대로 흡수해서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관축을 형성하였습니다. 경관축을 살펴보면은 산림 농지 경관축, 수경관축, 도로철도 경관축으로 유형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특히 도로철도 경관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설이 될 예정인 고속도로들과 어떤 제2 외곽순환도로 등에 대해서도 경관의 자원으로 포함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로철도 경관축의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라인 규제를 한다 할지 국도 1호선과 경의선들을 평화 상징축으로 설정한다라는 점, 그리고 도로의 어떤 진입부에 대해서 상징성을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기본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고요. 산림 녹지 경관축의 같은 경우에는 도심 속 랜드마크 숲길을 조성하는 어떤 그런 기본 방침과 수경관축에 대한 지침사항으로는 하천변 개방감을 확보한다랄지
그 수경관축으로 대표적인 것들이 임진강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진강을 횡단하고 있는 어떤 횡단 교량에 대해서 아트 프로젝트를 통한 상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본 계획들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경관축에서 이번에 파주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차별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경관축에 대해서 1번 국도에 대한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국도에 대한 지침사항으로는 통일로와 세계로 향하는 국도 1호선의 평화 상징축을 설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입구나 입구성이나 진입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는 상징 조형물들을 설치를 하고, 또 진입 경관부에는 어떤 경관 다이어트를 통해서 열린 경관을 형성하는 것들을 주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경관 사업으로 도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1번 국도를 진입하며 만나게 되는 주요 진입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장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과 좀 표정과 특색이 없는 진입부를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떤 4계절 동안 푸르름을 잃지 않는 실제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또한 진입로를 강조할 수 있는 파주시의 어떤 상징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상징 조형물들을 배치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 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번 국도나 국도를 주행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횡단 교량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횡단 교량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질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어떤 자연 친화적인 소재들을 통해서 그 교량의 어떤 모습들을 또 재정비하는 그런 경관 사업도 저희가 도출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축의 신축 도로에 대해서는 경관 설계 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진 도로들이 어떠한 시점에서는 그 브릿지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예를 들면은 일체감이 있는 교각의 디자인을 한다랄지, 교각 수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토목의 구조에 대한 디자인들에 대해서 기본 계획들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거점입니다. 경관 거점은 기정 계획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경관 거점 4가지 거점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수변 생태 경관 거점, 산림 녹지 경관 거점, 문화 경관 거점, 그리고 관문 경관 거점 4가지 거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거점에 대한 계획을 수록을 하였고요.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은 수변 생태 및 산림 녹지 및 경관 거점에 대해서는 저수지에 대한 조망 경관을 조성하고 생태 경관을 보존한다라는 점, 문화 경관 거점에서는 역사 문화 경관을 보호하는 개방감을 확보한다라는 점, 또한 관문성을 갖고 있는 경관 거점에 대해서는 주 진입부에 대한 상징 조형물을 조성하는 그 경관 거점에 대한 기본 계획들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경관 거점에서 좀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파주시에는 현재 많은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산업단지들에 대해서는 그 파주시가 현재 갖고 있는 키워드, 예술의 키워드를 적절하게 그 산업단지에 조성을 함으로써 쾌적한 산업단지들에 대한 시설이 될 수 있는 기본 방침과 또 예술성이 묻어날 수 있는 산업도시를 형성한다는 점, 저희가 할 때 가칭으로는 아트 팩토리를 만들어간다라는 기본 지침들을 수립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공업시설물들의 그래픽 아트를 도입을 한다랄지, 아니면 공업 건축물이나 외벽을 활용해서 예술 조형물을 설치를 한다는 등에 대해서 이 파주시만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산업단지의 모습들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중점 경관관리구역입니다. 중점 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많은 어떤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그 중점 관리구역들을 재수립을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관리 방안으로 살펴보면은 중점 경관 같은 경우 규제와 협의를 통해서 통합적 관리를 하는 것들을 최후 1선으로 방향들을 설정을 하였고요. 그다음 규제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침서를 마련하는 것들을 저희가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관 유형별의 가이드라인들을 통해서 어떤 통합적이고 통일성이 확보된 그러한 관리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요. 또한 중점 경관 관리 구역에 대한 형성 계획들을 통해서 좀 그 중점 경관 관리 구역들이 재생성될 수 있는 그런 관리 계획 지침 사항들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존 2020년도를 목표로 했던 경관 계획에서는 15개소에 대한 중점 경관 관리 구역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산림 경관에서부터 도로 철도 경관에 대한 중점 경관 관리 구역에 대한 특징을 보면은 이러한 수려한 경관 주변에 산업단지라던가 공장 건축물들이 즐비해 있는 또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신설되어 있던 마장 호수, 문산 시가지, 서축 우회도로 56번 국도변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가설 건축물이라던가 주변에 난립된 어떤 공장 건축물들로 인해서 중점적으로 경관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많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4가지의 어떤 구역들이 설정이 되었고요. 건축물 관리 방안은 기정의 어떤 전문가 자문에서 이번에 관련 부서 협의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전문가 자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살펴본 것들은
현재 이 많은 담론과 심의를 갖게 되면은 어떤 파주의 어떤 도시 개발에 조금 어떤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이번에는 어떤 이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해서 이 관리를 하는 측면을 전문가 자문해서 관련 부서 협의로 어떤 그 지침 사항을 완화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수록하였습니다. 공공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문 대상에서 협의 대상으로 변경을 하였다라는 점들이 앞으로 주요 조례가 재정비가 되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런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경관 유형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경관 유형별 가이드라인과 그 경관 요소별 가이드라인은 크게 이제 중점경관 가이드라인과 요소별 가이드라인. 그래서 중점경관 가이드라인에 어떤 경관의 분류책에 의한 가이드라인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요소별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 건축물에서부터 5개 광고물까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 이러한 경관 요소별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추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의 어떤 가이드라인과 매칭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경관 같은 경우에는 공장 건축물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 색채에 대한 어떤 문의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어떤 실무진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을 해서 공장 건축물에 대한 색채에 대한 팔레트와 그리고 색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울릴 수 있는 색에 대한 배색띠를 저희가 검토해서 지침사항으로 수록을 해드렸고요. 다음은 수변경관입니다. 수변경관에는 현재 공동주택과 건축물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떤 뒤에 배후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이 건축물에 대한 높이에 대한 규정들과 그리고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간격에 대한 기본 지침사항들에 대해서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경관입니다. 역사문화경관은 관광지 입구라던가 공장 건축물들이 역시 문제의 주요 이슈사항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앞부분에 진입성을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어떤 진입 게이트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 지침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가지 경관입니다. 시가지 경관에는 특히 신도시 내 가설 울타리들이 아무래도 이제 신규 건축물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공사 가림막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파주에서 많이 보여질 어떤 경관 요소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색채에 대한 지침 사항과 어떤 높이 규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침 사항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 경관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대한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도 색채에 대한 기본 지침 사항과 배치와 규모, 그리고 외부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됐던 이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좀 재생성될 수 있는 형성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시 사례로 지금 삼릉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삼릉 같은 경우에는 기존계획에서도 구역계가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구간들을 기존 경관구역계에서 제거를 하고 중점적으로 경관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음을 보시면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해서는 특히 삼릉에는 캠프아우즈의 어떤 미군 반환 공여 구역들과 적절하게 융합이 될 수 있는 어떤 공원 조성을 해야 된다라 할지, 그리고 앞으로 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진입부 안내 사인을 통한 입구성을 강화해야 한다라 할지에 대한 기본 계획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협정입니다. 경관협정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나 경관협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폭넓은 그 대상지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시가진에 대한 상업지에 대한 부분과 그 도시 재생지역 내 전원주거지에 대해서 경관협정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경관협정 수립 매뉴얼의 예시를 보면은 경관 시가진의 상업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가로시설물, 5개 광고물에 대한 권장사항을 통해서 쾌적한 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지침사항과 도시재생지역 내 전원주거지에 대해서는 담장 정비, 지붕도색을 통한 마을 경관 형성, 그리고 오픈스페이스를 통한 쾌적한 보행 공간을 형성하는 기본 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경관협정을 많은 어떤 협조와 활성화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조례안들도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떤 기본 지침이 적절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경관 사업의 7개까지의 유형과 17개의 사업들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끝으로 그 경관지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2020년도를 목표했던 경관 계획에서는 그 제시되었던 어떤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들이 이번에 어떤 경관법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로 흡수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경관지구로 변경을 시켰고요. 이러한 경관지구는 이 중점 도시 발전에 어떤 저해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관지구로서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일단은 중점 경관 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경관지구 실행을 담당 보류를 하되
추후에 어떤 파주시 어떤 변화에 있어서 꼭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다음 제시된 어떤 경관 지구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선 디자인연구소 김진희 실장이라고 합니다.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행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계획은 2016년 공공디자인진흥법이 발의됨에 따라서 파주시에서 그 법적 계획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2019년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공공디자인과 경관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경관은 전체적이나 집합적인 풍경을 관리하는 반면에 공공디자인은 창의적 시도와 차별성을 구축하게 되며, 그리고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공공디자인의 경우에는 공공의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관은 지침과 심의 중심으로 제어지향적이지만 공공디자인은 기획과 디자인 중심의 사업을 지향을 하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럼 파주의 공공디자인 진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진행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행계획과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실행계획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세 가지의 공공디자인 차별화 전략과 그다음에 9가지의 추진과제, 그리고 파주형 공공디자인 기법인 세 가지가 있고 7가지의 가이드라인, 세부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두 번째, 파주시 공공디자인 실행계획에서는 20가지의 그 진행 전략 사업을 도출하였고 5개의 시범 사업과 그다음에 3가지의 실행제도 및 조직 개선을 저희가 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행계획의 미래상은 경관계획과 저희가 동일한 내용으로 한결 파주라는 큰 컨셉을 가지고 공공디자인 주요 키워드인 평화수도, 안보관광, 그리고 문화예술, 도시재생, 생태자원, 첨단 산업이라는 파주시의 큰 공공디자인 주요 키워드 도출을 통해서 차별화 전략 3가지를 도출하였습니다.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행계획 3대 전략과 그에 따른 9가지의 추진 과제를 발굴하였는데요. 파주시는 하나가 되는 파주, 그다음에 큰 결이 되는 파주, 늘 한결같은 파주라는 큰 3대 전략을 가지고 사람 중심의 공공디자인인 추진 과제인 다리 익히는 안내 체계, 그리고 인지 건강 디자인, 교통 안전 디자인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문화 중심의 공공 디자인은 지역별로 디자인 특화를 진행하고 주요 진입부의 상징 경관 만들기, 그리고 분사 시설에 대한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 중심의 공공 디자인은 일상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이용하기 쉬운 공공 공간, 그다음에 IoT가 도입된 스마트한 정주 환경, 그리고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문제 치유 디자인을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에는 저희가 3가지의 공공디자인 기법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파주 가치 디자인, 그리고 범죄 예방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3가지 공공디자인 기법을 적용하였는데요. 파주 가치 디자인은 균형 상생, 문화 창조, 지속 가능이라는 큰 3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신구도심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도시 문제 해결과 그다음에 가치 창조를 통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디자인입니다. 두 번째, 범죄 예방 디자인은 파주의 생활 환경을 고려한 안전 디자인으로 세트D의 5대 원리를 적용하여 파주의 생활 환경에 맞춘 파주형 안전 디자인입니다. 세 번째는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다양한 연령과 문화 환경을 고려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생활 안전, 인지 강화, 그리고 교통 안전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공공디자인 디자인 기법을 설정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기법을 적용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성 내용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행계획은 공공디자인의 미래생과 차별화 전략을 설정을 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범죄 예방 가이드라인 2가지로 저희가 수립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 공공건축, 공공시설물, 공공시각 매체, 5개 광거물이라는 5가지의 영역을 저희가 분리하였고요. 범죄 예방 가이드라인은 공간 유형별, 설계 요소별로 가이드라인을 적용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범위는 저희가 상위 계획인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저희가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퍼블릭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예시입니다. 공공공간의 가로에 대한 가이드라인 예시인데요. 저희는 파주형 가이드라인과 일반적인 지침을 내세울 수 있는 일반 가이드라인 2가지를 색지를 통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저희 진행을 하였고요. 파주의 현황과 유사한 그래픽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보실 때 조금 더 이해도가 높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공공공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공공간은 총 4가지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원 및 휴양공간, 광장공간, 가로공간, 산업단지에 대한 공간을 저희가 구분하였고요. 산업단지는 지금 파주에 보면 산업단지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간 유형을 추가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범죄 예방 디자인에 대한 내용과 유니버셜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따로 표기를 하여서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개방적인 공간 구조로 저희가 잡은 공공 건축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용입니다. 공공 건축은 현재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세 가지로 분류를 하였고요.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조명 설치라든지 낮은 과목으로 조성된 개방적인 환경 조성이라는 내용들 저희가 담고 있고요. 가치창조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과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공간 환경을 구축하라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공공시설물은 교통시설, 편의시설, 공급시설, 도시기반시설, 범죄예방시설물인데요. 특히 파주시에는 도시기반시설물이 장벽이라든지 대전차 방어벽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가이드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범죄예방시설물은 현재 세피드 디자인 기법에 따라서 블랙박스 CCTV라든지 틈새공간 안전장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공공시설물에는 현재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IoT 기술을 통하거나 아니면 LED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계획들 그리고 기후대응을 대응한 공공시설물의 설치 계획을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시각 매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공시각 매체는 다양한 사용자가 인지하기 쉽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진행하였고요. 첫 번째는 보면 가독성을 위해서 상부에서부터 표지 외관을 넘지 않도록 설치한다는 내용들 유니버셜 디자인 쪽에 좀 더 중점을 잡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주시만의 특화된 5개 광범위 계획 가이드라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범죄 예방에서는 야간 시에도 간판이나 쇼윈도의 점등을 통해서 야간 범죄 완화라든지 상가 침입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요. 또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저희가 권장 색채를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시설이나 약국이나 병원 등은 약시자를 배려해서 가독성을 고려한 서체 크기라 유니버설 색채 배속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진행하였고요. 특화지역 설정을 통해서 지금 통일특구라든지 문화재, 생태경관 인접 지역에는 광고물 자유 표시 구역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광고물 규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설정을 통해서 좀 더 특화된 파주시만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관광특구라든지 지금 현재 LCD 산업단지에서 특화 산업으로 진행되기 있기 때문에 광고물 자유 표시 구역을 통해서 좀 더 영소화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저희는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럼 세티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가이드라인 예시를 보시겠는데요. 현재 경기도 공공디자인 범죄 예방 가이드라인에는 소형 점포 밀집지역, 주택 밀집지역 보호구역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파주시만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산업단지와 그다음에 농촌 지역을 추가로 저희가 공간 유형을 설정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티드의 5대 원칙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표시해드렸고요. 또 그 공간별 맞는 유사한 그래픽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 증가를 위해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소형 점포 밀집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역성 강화를 위해서 포장이나 제지, 색채 안내 사인 부착을 통해서 영역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고요. 출입구나 계산대 주변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안내 사인에 부착하여 시각적 인지성을 높이는 범죄 기회를 감소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주택 밀집지역에는 주민들이 영역성을 강화할 수 있고 또 활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시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이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재 향연포에서 진행하고 있는 옐로우 카펫을 가이드라인에 추가로 하여서 지금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행 안전이라든지 시인성 강화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현재 지금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공장 외벽이나 어떤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색채 계획을 통해서 이미지 개선을 하는 내용들로 저희가 중점 관리구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제시해드렸습니다.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은 현재 관리되지 않는 나대지나 공가에 대한 대책을 적용하였는데요. 조경 정리 프로그램이라든지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범죄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럼 플레이스 20이라는 공공디자인 진행이라는 20개의 사업 대상지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개의 전략별 사업 조치 대상지인데요. 공공디자인 진행계획에는 총 4가지의 전략들이 있는데요. 생활 안전을 더하는 디자인,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생활의 편의를 더하는 디자인,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주시의 인구 현황이라든지 범죄 현황, 그리고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서 각각 해당하는 전략 사항에 따라서
리서치를 기반하여서 총 20곳의 사업 도출을 대상지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5가지의 시범 사업을 저희가 조출하였고요. 발표드린 것은 그 경관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도출하였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표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그 생활의 안전을 더하는 디자인입니다. 생활 안전에는 교통안전 디자인과 범죄 예방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보행 안전 거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금촌동의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시로 지금 법원 사거리 같은 경우에 사실 교통사고 관련돼서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그 타클렛을 통해서 조금 주차 시설을 좀 불법 주차를 조금 완화시키고 주민들이 고령인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예시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입니다. 모든 이의 디자인은 누구나 걷기 편한 거리 조성과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생활공간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스마트 보행시나 가로 정비라든지 아니면 인지 건강을 위한 시니어파크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는 파주 연풍리인데요. 여기는 그 어르신 생활 공간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쪽에는 그 인지 건강을 위한 저희가 사이니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지 건강 고령인들이 좀 더 자유롭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운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의 편의를 더하는 디자인입니다. 생활의 편의를 더하는 디자인은 안내체계 개선, 이용하기 쉬운 공공공간, 체육 관광시설에 대한 내용이고요. 인증영역의 어떤 주요 관광지 웨이파인딩,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공공공간, 그리고 모두가 사용 가능한 체육시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릉저수지 주변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만 사인 웨이파인딩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남아있는 목적지까지 남아있는 웨이파인딩이라든지 아니면 바닥에 여기는 불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블록을 통해서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고 더 명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입니다. 품격을 높이는 공공 디자인은 틈새 공간의 활성화, 그다음에 우리 동네 맞춤형 디자인, 도시 품격 저해 시설 개선 디자인으로 고가부의 문화 공간 조성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용주골 파란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와 연계한 마을 정화 사업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주민 친화 광장 개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야당역인데요. 야당역의 이 맞은편은 신도시라서 개발 계획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 반대편은 오히려 낙후되어 있는 느낌이 좀 더 강할 정도로 좀 개발 계획이 좀 더디게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주민들이 친화시설로 쓰실 수 있게끔 광장 계획을 해드렸고요. 여기에 또 맞춰서 야당역이라는 지역명에 또 명에서 테마를 잡아서 들 야자에 이제 우물이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 컨셉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파일럿 프로젝트, 그러니까 시범 사업에 대한 5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범 사업의 그 선정 기준은 개발의 시급성이라든지 전략적 중요도, 그다음에 주민 참여 의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서 시범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공공 디자인 4개소와 범죄 예방 디자인 1개소입니다. 여기는 어디 위치에 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보여준 내용이고요. 첫 번째 범죄 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조리읍의 봉일천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인데요. 여기는 그 시민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학교 정문 앞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정비가 필요한 횡단보도와 공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이 시인성이 부족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실 여기는 국내 파주시에서 가장 많은 고령인의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초등학교 주변으로 우회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지금 임시로 지금 가이드라인 지금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들을 저희가 개선 사업을 통해서 시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안내 사인이라든지 아니면 험프형 횡단보도를 통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저희 개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파주 스타디움입니다. 파주 스타디움은 현재 그 사인 시스템이 좀 오래돼서 색채라든지 표기 요소가 일관성이 없고 또 위치에 대한 어떤 인지성이 부족하고 시인성이 부족한 웨이파인딩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조닝별 색채라든지 안전 색채가 적용되지 않은 웨이파인딩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가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또 주요 시설들이 어디에 있는지 색채와 그래픽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색채라든지 색채라든지 표기 요소의 일관성 있도록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통일동산입니다. 통일동산은 현재 상징성이 부족한 주요 진입부가 있고 또 수목으로 인한 시각적 착폐감과 그다음에 노후화되고 침체된 내부 광장부가 있는데요. 이곳을 문화 아트 광장으로 저희가 재정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스토리가 있는 문화예술 통일공원에 대한 지금 황량한 모습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통일동산에 대한 어떤 스토리의 숫자로 만날 수 있는 내용들을 하고 바닥에는 스토리를 넣어서 조금 더 쉼터가 있고 걷고 싶은 거리로 또 체험형 문화예술 공간으로 진행하기 위해 저희가 개발 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원롱역인데요. 여기는 노후화된 옹벽부라든지 그냥 보행 공간, 그다음에 안전성 필요가 완전성 확보가 필요한 횡단보도 안전 디자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재 원롱역은 지금 시설물도 노후화되어 있고 광장부에도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좀 황량한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저희가 테마형 조형물을 설치하여서 쉼터가 있고 조금 더 밝고 젊은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광장 앞 개선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금촌역 주변 환경 개선입니다. 금촌역은 현재 그 금촌역 주변 옆으로 그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 임시 안내 사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과 그다음에 삭막한 선로 하부에 대한 공간 개선 그리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보시는 곳은 금촌역 광장이고요. 여기는 아무런 시설이 없지만 앉을 수 있는 그런 쉼터 조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뒤쪽에 이제 스마트 포구를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가진 포구 설치를 통해서 좀 주민 밀착형으로 쓰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변부에 보이는 광장 옆에 보면 휴게 광장이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아무것도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깨끗한 쾌적한 느낌이 들고 있지 않지만 이곳을 지금 수목을 더 배치를 하고 쉼터와 바닥 보행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여기 주변에 그 환경 개선에 대한 주차장 부분인데요. 여기 현재 아무것도 이렇게 좀 임시 시설물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펜스 설치와 그다음에 색채 개선, 그다음에 웨이파인딩 표기 요소 등을 통해서 좀 더 명품화된 주차장으로 보일 수 있도록 개선 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공디자인 진행계획과 경관계획 수립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주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잠깐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안내석에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거나 토론이 끝난 후 제출하거나 3월 19일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팀으로 보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토론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측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의 이형복 실장님, 경희대학교 장광짐 교수님, 단국대학교 박강용 교수님, 이상 CNC의 이상호 대표님, 한국디자인 지식산업포럼의 양준경 회장님, 그럼 토론에 앞서 토론의 사회를 맡아주실 좌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께서는 단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 디자인 전람회 심사위원 등 공공 디자인 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강용 교수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의 사회를 맡아주실 박강용 좌장의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마이크 나갑니까? 나가요?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PT가 있기 전에 머리가 까맸었는데 좀 하얘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파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자가정을 맡게 된 단국대학교 박강용 교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토론위원님들과 파주 시민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도 감사드립니다. 안내를 해드리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질의응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견을 남기실 분은 자기의 주소와 본인의 성명을 가입하셔서 의견을 보내주시면 토론 시간에 의견을 듣고 답변을 드리거나 서면으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장광직 교수님께서는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광직 교수님은 사단법인 한국기초조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다음은 한국디자인 지식포럼의 양준경 회장님께서는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준경 회장님은 한국디자인진흥원 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 CNC의 이상호 대표님이십니다. 이상호 대표님은 한국도로공사 경관심의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연구원의 이형복 도시기반 실장님이십니다. 이형복 박사님은 문체부와 세종시의 공공디자인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시간이 한 30분 정도 할애되었습니다. 여기에 토론자 5명이 계십니다. 개인당 한 5분에서 6분 정도 이내로 토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 순서는 이형복 박사님, 장광직 교수님, 이상호 대표님, 양준경 회장님 순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경관계획 제수립의 주요 사항으로 1번 국도의 평화상지 측 설명, 미군 반환 공여지, 신축 도로의 예정, 산업거점, 예술산업, 산업단지, 5대 중점 경관 관리 구역과 구역별 관리 방안 등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진계획의 주요 사항으로는 공공디자인 계획 전략에 따라 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안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4개 전략과 연계해서 6개의 추진 과제, 20개의 산업, 공공디자인 시범산업 4개,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 1개소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 범죄 예방 디자인, 파주 가치 디자인을 총 5개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으로 적용 범위를 제시하여 공공디자인, 범죄 예방 가이드라인의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파주시 경관계획 제수립 및 공공디자인 계획안의 전반적인 총평이나 파주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이형복 박사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형복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두 가지 계획은 파주시 경관계획 제수립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두 계획은 매력적인 어떤 파주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아마 파주시 환경 디자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계획은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정 계획인 만큼 중앙 정부의 수립 지침과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충실히 연구되고 또 그 내용들을 담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의 경우는 그 상위 계획인 2030 파주 도시기본계획과 또 아마 정합분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농 복합도시의 성격이 강한 파주시는 아마 급격한 도시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관계획하고 공공디자인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내용을 담고 이러한 것들이 행정에서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경관계획에서 다룬 것 중에 보면 그 중점 관리 구역에 대한 설정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점 관리 구역 설정은 파주시의 경관 형성을 위한 우선순위가 부여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중점 관리 구역을 일종의 규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계획에서는 경관 관리 구역은 체계적인 경관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어떤 경관 형성의 핵심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경관 요소 및 개발 사업 등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경관 문제들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정립한 개념으로 제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이 경관 중점 관리 구역을 일종의 규제 뭐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시고 매력적인 파주 경관 형성을 위한 핵심 지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파주시에서 어떤 이제 그 도농 복합도시인 만큼이요 부적절한 건축물로 인해서 그 경관 저해 요소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별히 관리돼야 되는 구역이라고 또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중점 관리 구역은 경관 하나의 부서만이 어떻게 접근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들이 관심을 갖고 도시 경관을 할 수 있는 어떤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그러한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행정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경관 중점 관리 구역에서는 일정 부분 규제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규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경관을 형성하는 유도의 공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규제가 들어간다고 하면 반발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규제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도출해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도 이 경관 심의를 통해서 중점관리 구역은 반드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계획에서 제시한 어떤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은 아마 이런 경관 심의 때 아마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경관 중점관리 구역에서 주민들과 체계적으로 하려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경관 협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관 협정이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파주라는 이 독특한 도농 복합도시인데요. 이 평화도시를 지향하는 이런 파주에서 저는 경관 중점관리 구역 안에서 한번 과감히 주민들과 함께 평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그 경관 형성을 경관 협정을 통해서 한번 제시하면 어떨까 하는 뭐 개인적인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뭐 시간상 다른 말씀은 길게 못 드리지만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파주뿐만 아니라 경기도권에 있는 이 도농 이 복합 도시들은요 굉장히 무분별한 그 개발 사업이 많습니다. 이 개발 사업에서 매력적인 도시 경관을 만들어가기는 결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성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어떤 그 정체성들을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정말 파주시만에 있는 그런 경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두 가지 계획을 시민들도 행정에서도 잘 이해하고 단위 사업들을 잘 바꾸어서 만들어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경관은 저는 늘 얘기하는 게 느림의 미학입니다. 빨리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계획이 매력적인 파주시를 만들어가는 근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림의 미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형복 박사께서는 경관 중점의 관리, 그다음에 규역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관 중점 관리는 규제가 아닌 매력적인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데 추돌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두 번째 토론자이신 장광집 교수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경관계획과 관련된 재수립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시민 공청회를 갖게 되는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 하고 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런 공청회를 갖는다라는 것은 시민을 이해하고 또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그런 의중이 계획에 어떻게 잘 반영될 수 있을까와 관련된 기회의 자리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관과 관련된 내용을 그 전공으로 삼으면서 계획자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강조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파주를 참 오래간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여타의 다른 시민에 비해서 방문자에 비해서 많이 찾는 입장이 되는데요. 오늘도 느끼는 바는 뭐냐면 파주가 참 넓다, 크다, 또 광활하다라는 느낌을 1차적으로 좀 받는 것 같고요. 또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변한다라는 게 읽혀집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 자, 그래서 뭔가 기대가 되는 도시의 모습으로 이렇게 읽혀졌던 게 오늘의 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030년을 염두에 두는 이런 경관 계획과 관련된 많은 내용, 또 다양한 내용, 진짜 파주에 있어서 필요되어지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잘 전해주신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많고 다양한 내용들을 다 잘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잘 진행될 수 있다.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 내용을 좀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파주시 하면 무엇보다도 평화의 도시라는 그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 도시로서의 어떤 특징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라는 게 있는데 그 평화를 상징할 수 있는 다양한 또 경관 자원들이 있습니다. 많은 게 있는데 많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텐데요. 생각되는 것이 늘 보면 이 미군 반항과 관련된 공여지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 단위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파주시 또 파주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경관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을 특화시키고 또 전략화시켜서 부디 파주시의 상징짓기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계획에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늘 어느 도시건 이런 계획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파주시가 주목받고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도시로 이렇게 거듭나야 될 텐데요.
그럴 때 거론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이 국도 1호선인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축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골격을 이룰 수 있는 이 도로축이 되는데 어느 도시 또 어느 도시 단위가 되든 그보다 작은 단위가 되든 전국도를 통해서 이제 통과가 되는데 1호선의 흔적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파주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통일 기반으로 하는. 자, 이거는 뭐냐면 보여지는 도로로서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도로가 이어지면 부산과 신의주로 연결되는, 남과 북이 연결되는, 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파생되는, 연상되는, 기대되는 희망의 이런 메시지,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부디 이 국도 1번 국도와 관련된 가치를 새롭게 또 중요하게 인식하셔서 경관자원으로 잘 활용해 주는 게 성공의 또 하나의 지름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는 이 활력을 또 가져야 되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상업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있을 테고 산업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있을 테고 뭐 다양할 텐데요. 어쨌든 파주시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공장, 산업단지, 다양한 규모, 다양한 형식, 다양한 산업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 단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단지를 잘 활용해서 더욱더 파주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져야 될 텐데요. 구체적인 좀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많은 도시들도 이렇게 거론이 됩니다만 문화적 차원에서, 예술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해서 전략적으로 많은 도시들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예술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될 텐데요. 단지 예술만 가지고는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술과 함께 문화적 측면에서 동시적으로 함께 적용이 되는 게 그 효과를 더욱더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다양한 형식의 산업단지에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승화돼서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그런 것들이 외부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상태의 모습으로서뿐만이 아니라 파주 시민이 직접 관여하고 즐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늘 지속적으로 전개 가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되는 것이 바로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첩경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안해 주신 많은 내용 또 자세한 내용들 그대로 실천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하신 어떤 일정을 통해서. 자, 그렇지만 요 세 가지만큼은 조금 더 드러나게 또 특징이 부여될 수 있게 또 그리고 계획자 입장에서의 어떤 특징을 강조한다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추후에 이 계획에 있어서 시민이 이렇게 늘상 관심 갖고 함께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또 다음 기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집 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하셨습니다. 미군 반환 공여지 이것을 산업단지로 활용을 하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1번 국도에 대한 상징성을 꼭 좀 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중심축이 될 수 있는 1번 국도가 좋은 도로로서 남북과의 어떤 그 화합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도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공작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을 개발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예술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이 같이 이렇게 혼재해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분은 이상호 대표님께서 시작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앞에 교수님들이 개괄적인 거에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우리 이 용역에
결과물 중에 이런 거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조금 귀찮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주시의 어떤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유니버셜 디자인과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는 그러한 가이드라인 계획은 굉장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계획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현황을 고려한 어떤 그 모식도가 가이드라인에 표현됐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이 잘못 적용이 돼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좀 설명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또 이해도를 높인 가이드라인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하나를 더 요구한다면 파주시만의 어떤 특화된 가이드라인이 좀 부각이 되고 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 이 가이드라인은 어떤 그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한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이 시민을 위한 디자인 행정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또는 사업실행부서에서 심의나 자문을 할 때 각 그 주체가 명확하게 그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 가이드라인만 가지고는 좀 불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걸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첨부됐으면 좋겠다. 각 그 위원회 또는 실과에서 쓸 수 있는 그 행정에서 각각 활용이 가능한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가이드라인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가이드라인은 대부분이 그 규제를 하는 도구로 지금 많이 사용돼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은 규제하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은 규제가 아니고 시민 또는 행정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와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는데 많은 가이드라인이 규제를 합니다. 근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이드라인이 너무나 명확하면 파주시를 부각하는 어떤 도구로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획일화가 돼요. 그 각 시도, 제주도, 서울시, 경기도 모든 곳이 똑같은 획일화 작업이 됩니다. 그걸 원하는 가이드라인은 아니에요. 각 지자체에서 파주시에 창의적인 어떤 계획이 포함될 수 있고 또는 변형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가 된다면 훨씬 다른 시도하고는 다른 그런 파주시의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그 설명 내용 중에 경관 다이어트, 공공 디자인 다이어트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대부분이 그 지자체에서 뭔가 갖다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없애는 디자인, 다이어트하는 디자인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호 대표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은 규제에 대한 어떤 획일화 이런 것은 그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파주시를 좀 부각시키고 창의적인 초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그 말씀드린 것은 디자인은 최고의 어떤 단순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집어서 경관 다이어트 디자인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시는 양준경 대표님께서 시작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지식산업 포럼의 양준경입니다. 앞에 그 패널 분들이 그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좀 이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오늘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주제라든지 뭐 3대 전략이라든지 뭐 슬로건이라든지 이 모든 건 아주 양호하게 잘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토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도출을 하셨고요. 또 그 시범 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도 보니까 이제 그 많은 노력과 연구 끝에 그 시범 사업에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오늘 제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추진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사업 계획만 수립하고 계획서 만들어서 법 만들고 해서 끝나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사업 계획을 가지고 중앙부처 사업과 뭐 연계를 한다든지 또는 그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그 시의 유관 부서와의 그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실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이 경관계획하고 공공디자인이라는 이 테마는 지금 막 유행하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하고 같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감염을 퍼지기 전에 막아야지 다 퍼지고 난 뒤에 이걸 막으려고 하다 보면은 비용 그리고 노력 하여튼 많은 그 애로가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경관과 공공 디자인은 상당히 많은 그 제재 뭐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을 뭐 제재를 안 하고 해결할 수 있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게 뭐 설득과 또 이걸 뭐 이해시키고 교육시키고 이해 가지고만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는 특히 이 파주는 막 개발도 되고 있고 이미 뭐 많은 부분에서 뭐 이 공공 디자인 부분에 문제도 많고 경관 부분에서도 문제도 많고 이런 것들을 또 앞으로 이제 조화롭게 잘 그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계획을 잘 세워서 뭐 어떨 때는 제재하고 어떨 때는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빠르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급적 그 빨리 수립이 되면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도시가 더 망가지기 전에 도시가 더 이상하게 되기 전에 이 공공 디자인과 이 경관 계획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편히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디자인 개발한 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디자인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 소재가 뭐냐 또 이 제품을 만드는데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또 안 되면은 실제로 디자인만 돼 있지 뭐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디자인을 연구하실 때 그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비용과 이런 것들을 소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연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 파주시에다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렇게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쭉 보니까 뭐 평화 수도 파주 이런 그 비전이 막 많이 그 시내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그 파주 수도 평화 수도 파주란 말만이지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이제 브랜드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개발이 안 돼 있나 안 보여졌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 브랜드 개발을 좀 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수도 파주 그러면 이거다. 이걸 그 시각적으로 또는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브랜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다 이 사업과 별개인지 같이 포함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건의를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 내용을 그 의견을 요약해 보면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계획을 그 양호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실행 가능한 그러한 디자인 개발이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강조하신 그런 부분은 개발과 소재에 대한 어떤 활용성에 대한 강조가 높았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부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브랜드 개발의 어떤 필요성, 이 부분은 파주만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평화 수호의 지역으로서 어떤 파주, 이거를 강조하는 데 굉장한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중분들 또는 유튜브 시청자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동네의 현황 문제점을 말씀하셔도 좋고 그 외에 시에 바라는 부분 등 다양한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행정에 요구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용역사, 토론자에게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이 계시면 누구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중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도 의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들어온 두 가지 꼭지에 관해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의견은 여기 그 패널께서 답을 좀 해주셔야 할 부분 같은데, 공공디자인 계획진흥과 연계한 전략 사업이 있는데 다른 지역도 추가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하나고요. 그 다음에 경관계 및 중점관리 구역을 정하면 규제하는 것인지요? 또한 중점경관 관리 구역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두 질문이 나왔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계획위원회는 장광집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에서 말씀드릴 사항 같은데 저희들이 계획하는 그 말씀을 좀 감히 드린다면 다른 지역에 추가적으로 적용은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의 실과와 협의해서 얼마든지 조정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저희들이 이 보고서 내에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 전략산업의 어떤 그 기준, 나름 이제 선정한 어떤 기준은 파주시의 어떤 사회적인 환경, 그 다음에 물리적인 환경, 그 다음에 정책 방향, 그 다음에 현장 조사 등 그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의 근간을 주고 도출한 어떤 예상입니다. 그래서 파주시의 읍면동 전체를 이제 고려해서 좀 소외된 곳이 없도록 선정하겠다라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청의 실과와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반영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디? 네. 앞서 제가 답변 드린 것 중에 경관, 그러니까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중점 경관 관리 구역에 대한 어떤 설정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경관 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부적절한 건축물로 인해 특별하게 뭐 관리되어야 할 지역, 좀 더 뭐 신경 써야 할 구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돼 있는데요.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히 그 경관 분석이 돼서 저희가 아마 설정을 했다라고 전 보고 있고요. 설정 기준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중점관리 구역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 이 파주시는 급격한 도시개발이 있는 만큼 오개강고물과 이 주거지와의 그 조화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러니까 오개강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공공디자인에서도 다룰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저는 중점 경관관리구역 안에서 주민들과 함께 경관 협정을 통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마 두 번째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마 방음벽 부분도 저는 많이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음벽에 대해서도 좀 더 중점 경관관리구역에서는 좀 디자인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고요. 끝으로 저는 아까 그 장광직 교수님께서 그 1번 국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1번 국도가 상징성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국토부에서 경관도로라는 지정을 했습니다. 일본에선 풍경가로라고 얘기하고 유럽에서는 시닉 로드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이 경관도로는 법적으로도 일정 부분 설정을 하게 되면 지원과 또는 규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1번 국도를 파주 시내에서 아주 이제 경치가 좋은 곳, 자연경관 또는 도시경관도 상관없습니다만 여하튼 그 1번 국도에 대해서 경관도로로 설정하는 것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다음번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공공디자인 사업은 어떤 근거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장광직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동일한 답이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게 이제 급하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접근을 해야 될 텐데요.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고 또 시민들의 요구는 또 다양하고 늘 상시적이고 한데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시급성인 것 같아요. 앞뒤와 선후와 물론 선후와 중요도 등등과 관련된 여러 판단 기준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시급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 자, 그다음에 이제 경관과 관련해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비중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중요하냐 아니냐라는 기준으로 다 항상 모든 걸 판단하기 마련인데요. 똑같은 사업도 일단 먼저 중요한 것부터라는 어떤 기준이 되는데,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사업과 이제 연계해서 또 지속할 수 있는 내용이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또 선정되어야 하는 이런 내용들을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또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깨끗한 모습으로서의 어떤 도시의 모습, 또 쾌적한 모습, 건강한 모습, 또 안심이 되는 도시의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는 내용을 기초해서 접근하는 것 또한 강조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토론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열띤 토론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셔서 토론이 적극적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되었던 파주시 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 계획의
공청회는 앞으로 파주가 가야 할 경관 및 공공 디자인의 방향에 대한 지표가 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계획에도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왔던 내용과 시민분들의 질의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경관 계획과 공공 디자인 계획을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한반도의 숨길이 깃든 파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코로나 사태로 19 사태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오늘 파주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 수립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계시는 파주시청 관계자분 노고에 치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토론을 진행해 준 박강용 교수님과 토론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계획안에 대한 지정 토론과 의견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본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오늘 공청회에 오신 시민 여러분과 토론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파주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